전 시간에 저희는 훈련셋, 도미가 아마 35마리인가 아마 있었을 거고요. 요게 아마 불임 35개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14개가 있었을 거예요. 스멜트, 빙어가 14개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49개의 생선들이 있었고요. 그 49개의 생선들을 KNN 알고리즘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49개를 예측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훈련시킨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예측을 해봐라 라고 한 거였었는데, 과연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 두 개를 가상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거냐면 코드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생선 2마리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2차원 어레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2차원 어레이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훈련셋이 몇 차원 어레이로 되어 있어요? 훈련셋이 2차원 어레이로 되어 있죠. 그렇죠? 훈련셋이 어떤 모양이에요? 훈련셋은 컬럼을 몇 개 갖는다? 컬럼을 2개 갖는다. 로우는 로우의 개수는 몇 개든 상관은 없어요. 로우의 개수가 몇 개이든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변수가 몇 개 있다? 변수가 2개 있다. 하나는 weight, 하나는 length. 그러니까 가상의 생선 2마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의 그 생선을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width, height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줘야 그게 가상의 생선 2마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컬럼이 weight였죠. 두 번째 컬럼이 length였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600g, 그리고 길이는 30cm, 그리고 하나는 50g, 그리고 길이는 14cm. 요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가상의 생선 2마리가 있는 거랑 똑같죠. 자, 이 가상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그리고 가상의 데이터를 함께 시각화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훈련 데이터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되죠. 스캐터 플롯 사용하시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 뭐 쓰면 돼요? 데이터는 뭘 쓰면 돼요? 데이터는 df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죠. x는요. 거기에서 weight, 죄송합니다. x가 length로 했죠. 우리 x를 length로 했고 y를 weight로 표시를 했었죠. 맞아요? 아마 이렇게 그렸었을 거예요. 색깔이 빠져 있군요. 여기에 Q를 무엇으로 했냐면 species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자, 이게 49개의 훈련 데이터를 지금 그린 거예요. 그죠? 49개의 훈련 데이터를 그린 거고, 이 훈련 데이터에다가 이제 이 가상의 데이터를 그리려고 해요. 가상의 데이터를. 스캐터 플롯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타입 플롯에 있는 플롯 이용하셔도, 플롯이나 혹은 스캐터를 이용하셔도 돼요. XY만 넘기면 돼요. XY. X를 배열로 넘기시면 되고요. Y를 배열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 좌표가 뭐냐, Y축 좌표가 뭐냐를 넘겨주시면 돼요. 자, X축이 length였죠.
x축의 랭스였죠. 가상의 생선이 30cm짜리랑 14cm짜리. x축에 들어가는 게 30이랑 14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y축에 30에 해당하는 y는 뭐예요? 600이죠. y가 weight잖아요. 그렇죠? 600. 그 다음에 14cm짜리 생선은 50g이었죠. 50g. 얘를 그려주면 됩니다. 얘. 두 개 찍힌 거 보이시죠? 근데 색깔이 너무 주황색이랑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러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마커도 동그라미로 하지 말고요. 동그라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상의 생선 2마리를 표시한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그쵸? 자, 여기 있는 생선이 길이는 30cm, 그리고 무게는 600g짜리. 맞죠? 길이 30cm, 무게 600g. 생선 샘플 하나. 맞죠? 두 번째 생선은요. 두 번째 생선은 여기 14cm. 그리고 무게는 몇 그램? 뭐 대충 50g 정도 되겠죠. 100g 아래쪽이니까. 그렇죠? 요 샘플을 그린 거예요. 요 샘플. 이런 가상의 물고기 길이는 14cm, 무게는 50g. 그 두 개를 지금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측을 해볼 거예요. 예측을.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거를요. 가상의 생선 2마리를 먼저 따로 이렇게 만들까요? 테스트 피처스라고 해서 테스트 피처스라고 해서 이거를 넣을게요. 여기서는 요 그램 표시하시면 안 돼요. 요건 표시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돼요. 가상의 생선 2마리를 600g 30cm, 50g 14cm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X축에 들어가는 거는 랭스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랭스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테스트 피처스의 로우는 전체를 선택하되 1번, 0번, 1번. 인덱스 1번이 뭐가 돼요? 인덱스 1번이 길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테스트 피처스의 로우는 전체를 다 선택하고 인덱스 0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쉼표가 빠져 있군요. 쉼표가. 잠시만요. 이렇게 자르면 잠시만요. 이거 왜 그러지? 잠깐만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테스트 피처스가 어레이가 아니죠. 어레이가 아니. 네. 어레이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numpy.array로 바꿀게요.
네, numpy.array.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안쪽처럼만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리스트가 되죠. 2차원 리스트가 되니까 2차원 리스트는 슬라이싱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어레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레이로 만들어 주셔야 어레이 630, 50, 14 우리가 본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슬라이싱이 되죠. 네. 네. 제가 어레이하고 리스트 착각해서 틀렸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기본 타입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죠. 리스트, 튜플, 어레이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네. 튜플, 리스트, 어레이, 시리즈, 판다스의 시리즈까지 굉장히 성격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방법과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고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어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처럼 아까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이거를 어레이다, 리스트다 이거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쪽에 있는 거는 리스트예요. 파이썬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는 인덱스를 이렇게 쓰는 방식이 허용이 안 돼요. 2차원 리스트라고 하더라도 2차원 리스트인 경우에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인덱스 연산자를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죠. 리스트인 경우에. 근데 numpy 배열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제공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쉼표를 써서 인덱스 연산자 하나만 쓰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슬라이싱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는 어레이에서만 가능해요. 어레이에서. 그래서 여기 어레이 리스트를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랭스잖아요. 랭스. 그리고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weight죠. weight. 그렇죠? 네. 그래서 x축이 랭스기 때문에 점을 그려줄 때 x좌표는 랭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weight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weight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가 0번인 거예요. 슬라이싱을 할 때. 앞에 콜론을 써준 거는 뭐 때문에 콜론을 써준 거죠? 행은 0번부터 끝까지란 뜻이죠. 0번부터 끝까지.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은 0번부터 끝까지. 대신에 컬럼은 0번, 1번 선택하겠다. 컬럼은 1번 선택하겠다, 0번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어제 우리가 복습했었던 그 numpy의 슬라이싱입니다. numpy 슬라이싱. 되셨습니까? 네. 저도 갑자기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여기 빨간색이에요. 여기 빨간색이고 아래쪽에 있는 물고기가 여기 있는 빨간색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가상의 생선 두 마리를 지금 점으로 시각화를 한 거예요. 훈련 데이터 49개 샘플은 어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색깔,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생선 두 마리를 파이플럿, 스캐터를 이용한 거예요. 파이플럿, 스캐터를 이용해서. 되셨죠? 네. 자, 얘네들은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죠. 이 테스트 피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예측값. 우리가 훈련시킨 KNN이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KNN CLF. 이게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 이름이랍니다. 이 훈련시킨 모델에서 무슨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프리딕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십니다. 프리딕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때 X에는 무엇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한 피처들, 테스트 특성들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선의 랭스와 웨이트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생선의 랭스와 위드스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랭스와 웨이트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예측을 해주죠. 첫 번째 생선 뭐라고 예측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불임이라고 예측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생선은 뭐라고 예측할까요? 아무래도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프리딕트를 출력해 보세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자, 왜 첫 번째 생선은 왜 불임이라고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점에서 첫 번째 생선에서 모든 점들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한 거예요. 49개 거리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계산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거는 몇 개 정도인 것 같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가 가장 짧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그렇죠? 그럼 이 가장 거리가 짧은 5개가 전부 다 뭐예요? 가장 거리가 짧은 5개가 전부 다 불임이죠. 그래서 예측값을 불임이라고 주는 거예요. 도미라고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생선을 볼게요. 두 번째 생선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여기겠죠. 그 다음이 여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기겠죠. 이쪽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운 거 5개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있죠. 그 5개는 전부 다 뭐예요? 스멜트예요. 스멜트. 그래서 스멜트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았기 때문에 5개만 찾았기 때문에 그 5개가 무엇이라고 예측을 해주느냐, 그걸 보고서 다수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림에서 보면 5개가 전부 다 도미이거나 5개가 전부 다 빙어이겠지만 만약에 뭐 이 중간 정도에 있는 데이터였었다면 이건 좀 애매하겠죠. 여기 있는 녀석이냐, 어떤 게 더 짧냐, 좀 애매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3개는 도미라고 얘기해주고 2개는 빙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다수결로 뭐라고 예측할까요? 다수결로 도미라고 예측을 할 거다. 그게 KNN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아예 훈련셋 자체를
데이터 자체를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거예요. 우리 R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훈련 셋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게 특성과 레이블을 전부 다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생선과 그 생선의 종류들, 생선의 크기와 생선의 종류를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따로 분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만 넘겨주겠다, 특성들만 넘겨줘서 얼마나 맞추는지를 그 예측값들을 찾고 예측값들을 계산하고, 그 예측값들이 실제 테스트 레이블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계산해서 우리가 모델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KNN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KNN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K값입니다. 이 K값을 얼마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정확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K값을 1부터 변화시켜 볼 거예요. 뭐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K값에 따라서 KNN 알고리즘 모델의 성능이라고 하면 정확도예요. 성능이 얼마나 달라질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코드를 만들기 전에 K값이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크다고 무조건 좋을까요? K값이 너무 작아도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찾는다. 조금 그 하나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결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적게 하면.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안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훈련 데이터가 지금 전부 몇 개 있죠? 훈련 샘플. 여기 파란색하고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었던 훈련 샘플. 전부 49개였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럼 만약에 K값을 49라고 정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생선은 뭐라고 예측할까요? 이 빨간색은. 불임이에요. 도미예요, 도미. 왜 그럴까요? 이 빨간 점에서 나머지 49개의 모든 생선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점이 누가 더 많아요? 도미가 아까 35개.
그리고 여기 스멜트가 14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49개의 생선 샘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점에서 거리 49개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35개는 이쪽으로 거리죠. 이쪽으로 거리 35개는 도미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거리 14개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빙어라고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수결은 누가 더 많아요? 도미가 더 많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K 값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얘는 여기 있는 생선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건 당연히 빙어겠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크기도 작고 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데 그런 생선이 도미일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샘플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다수결로 결정해라? 이거는 다수결이 안 좋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왜? 훈련 샘플 자체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 샘플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죠. 훈련 샘플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 레이블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K 값을 무조건 키운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K 값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K가 1이 좋다, 2가 좋다, 3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냥 해볼 수밖에 없어요. 훈련셋, 테스트셋 있고 훈련셋으로 K가 1일 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훈련시킨 거에 대해서 예측값 계산해서 정확도 계산해보고 K가 2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값 계산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과정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K값이 1인 KNN 알고리즘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KNN 1이라고 할까요? 그럼 KNN 1은 어떻게 생성을 하시면 되냐면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에서 네이버 개수 이웃들의 개수를 5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의 개수를 1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K 값이 1인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된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KNN 1번 점 피팅이라고 하는데 여긴 X와 Y가 있죠. X는 뭐였죠? features 2차원 배열, Y는 get 1차원 배열. 이해되시죠? 이렇게 모델을 훈련을 시켰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훈련 데이터, 훈련 샘플의 예측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KNN 1번 점 프리딕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준다? 우리 따로 없죠. 그냥 이거 가지고 할게요. 피처스 가지고. 자, 예측값을 계산했으면 예측값과 실제 값을 비교한다. 즉 정확도를 계산한다. 자, 그 1번에 대한 정확도니까 accuracy 1번이라고 할까요?
accuracy 1번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numpy 점 min 실제 값이 뭐죠? target 예측값은 train predict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K가 1일 때 정확도 얼마? 1.0이에요. 코드 이해되시죠? 이웃의 개수가 1인 KNN 모델을 생성한다. 그 모델을 특성과 즉 생선의 무게와 생선의 길이를 주고 그 생선이 무엇인지 레이블을 붙여준다. 이게 피팅.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KNN이에요. 나는 K1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한테 샘플 몇 개 준 거예요? 샘플 생선 14개 준 거예요. 이런 생선도 주고 뭐 이렇게 생긴 생선도 주고 근데 이런 생선에는 돔이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고 이런 생선에는 그 빙어라고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게 뭐다? 피팅. 자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예측해봐라 그랬어요.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레이블들 다 없애버리고 무엇일까 하고 시험 문제를 준 거예요. 시험 문제를 주니까 이 학생은 예측값을 도미입니다. 도미입니다. 빙어입니다. 이렇게 준 거죠. 그게 뭐다? 예측값. 그래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한 거죠. 얘가 실제 도미인지 아닌지 얘가 빙어인지 아닌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정확도 1.0. 이해되십니까? 자, 이 과정을 지금 여기서 만든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K값을 1부터 49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정확도들을 저장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여러분들은요 이걸 해보세요. K값을 1에서부터 49까지 49를 넘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훈련셋 자체가 49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우리는 이웃을 찾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K값을 1부터 49까지 변화시키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계산하고 저장을 하세요.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까지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보시냐 하면 저장된 정확도를 정확도와 K값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Y축으로 노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얘기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X축은 K값. K값이 1, 2, 3 이렇게 해서 K값은 어디까지? 49까지 변할 거고요.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0까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0부터 하나도 못 맞추면 0일 거고요. 다 맞추면 1.0일 거고 만약에 절반을 맞췄으면 0.5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K값을 어디까지 쓰는 게 좋겠구나. 어떤 K값을 쓰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네,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그 K 값에 따른 정확도 계산해 보신 분 계세요? K 값이 아마 K 값에 상관없이 쭉 계속해서 100%가 나오다가 아마 어느 순간 한번 뚝 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 정확도가 굉장히 70%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K 값이 100% 정확도가 100%에서 한 90%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K 값이 얼마인지 찾으신 분 계세요? 한 25, 26쯤에서? 아마 20 조금 전에서 아마 떨어질 거예요, 아마. 예. 그다음에 70%대로 떨어지는 것도 생기죠. K 값이 아마 더 커지면. 그죠? 몇몇 분들은 찾으신 것 같군요. 예.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포문으로만 돌리시면 돼요. 그죠? 네, 저희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